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 책은 브랜드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원래 브랜드는 상표죠. 현대시대의 브랜드라는 거는 약간 이 경쟁자와 차별화를 느끼게 만드는 상징이랄까요? 뭐 코카콜라처럼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아는 벤츠처럼 마크일 수도 있고, 버버리 코트처럼 이 디자인일 수도 있고, 형태는 다양하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유튜브가 굉장히 큰 관심을 받으면서 개인 브랜딩도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죠. 사실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들은 이미 그 채널 이름 자체가 이미 브랜드화가 돼 있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역사상 지금만큼 이렇게 브랜드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수명은 늘어가고 있고, 약간 살아남지 못하는 소수가 되면 도태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브랜딩이 필수인 시대가 온 거죠. 뭐 사업을 하던 회사원을 하던 남들과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전략들을 많이 알려줘요. 이 책 내용을 약간 제 맘대로 해석을 해서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브랜딩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나만의 철학을 만드는 겁니다. 나만의 철학. 사실 우리가 철학하면은 조금 되게 생각하기 싫잖아요. 근데 이 철학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에 궁금증을 가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해답을 내놓으면 그게 바로 인생 철학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사는가? 뭐 이런 의문이 들었을 때 난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 그러면 그 답이 바로 우리의 인생 철학이 되는 거죠. 우리들 개개인이 나름대로 이 인생 철학이 만들어졌다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삶의 철학을 어떻게 브랜드화 시킬 건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제 삶의 철학은 이런 거를 제가 세웠어요. 약간 타인한테 좀 도움이 되는 삶, 그리고 플러스 내가 좀 행복한 삶, 그렇게 저는 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게 타인들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내가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북튜버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아무튼 본인만의 철학을 세우고 어떻게 브랜딩화 할지를 고민한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면 자신이 만든 자신만의 브랜드를 자신이 좋아해줘야 됩니다. 말하고 나니까 되게 뻔해 보이는데요. 일단 내가 만든 나의 브랜드를 좋아하기 위한 첫걸음이 뭐냐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일. 이게 왜냐면은 내가 먼저 내 브랜드를 좋아해야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내 브랜드를 좋아한다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따라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시작은 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지속 가능한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열정.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은 처음엔 열정적이더라도 금세 지치죠. 그래서 지속 가능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세 번째까지 왔으면 이제 네 번째로 가야 됩니다. 이 사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뭐냐면 압도적인 인풋이라고 합니다. 압도적인 인풋. 이 압도적인 인풋이 있어야 남들하고 차별화를 할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실력도 없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최고의 브랜드까지 올라갈 생각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신만의 브랜드 가치를 최고조로 높이기 위해선 압도적인 인풋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압도적인 인풋이 있어야지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직업인,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 멋있죠? 결국 이제 제가 제 맘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은 나만의 삶의 철학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브랜딩화하고, 그리고 압도적인 인풋을 통해서 실력을 쌓아라 라고 이제 제 맘대로 정했습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조금 반박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책 후반부에 가면 이 브랜딩과 관련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딱 두 개만 꼽아보자면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브랜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신뢰. 좀 뻔하다는 생각하셨죠? 하지만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이 브랜딩에 있어서 이제 신뢰라는 거는 브랜딩을 강화하기 위한 요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되게 고급 패션 브랜드인 샤넬이 고급화 전략을 버리고
저가형 제품을 생산해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고객들이 샤넬에 바라고 있던 그 브랜드 이미지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고객들과의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단 하나의 장점입니다. 단 하나의 장점. 모든 명품 브랜드들은 다 각자 단 하나의 특장점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특정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브랜드가 두루두루 다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특별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아이폰의 디자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버버리 코트의 뭐 체크 감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특별한 한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포지셔닝 작업에서 포지셔닝이 망하는 방법은 모든 요소를 강조하는 거라고 합니다. 모든 요소. 그러니까 뭐 디자인도 적절하고 뭐 감성도 적절하고 뭐 기능도 적절하고 이렇게 다들 적절하면 망한다라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책을 보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 저자가 좀 되게 단호해요. 그래서 약간 뼈를 때리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모든 브랜드들은 이 차별화를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데 태생부터 차별화되어서 태어나는 우리들은 왜 다 획일화되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차별화되기 위해 노력하라. 자신만의 브랜딩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생각해보니까 저도 되게 남들 따라왔는데 이런 말을 보니까 참 거의 뭐 골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브랜드를 만듭시다. 왜?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제 결론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북튜버를 하는데 이 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온 전략들을 많이 여기 적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눈치를 잘 못 채시겠지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브랜드 관련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버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 채널에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딱 아침에 딱 한 번 정도씩만 보거든요. 뭐 어떤 분들이 봐주셨나, 뭐 조회수가 어떻게 되나 딱 한 번 정도만 보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뭐 댓글을 달아라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시청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짱입니다. 제가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들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